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 구독자 러브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딩모니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좀 쉬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다니.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고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이 방음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이 아픈가 싶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 아프지 않고요. 저 멀쩡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방음이 잘 돼서 원래 목소리 톤으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베트남 전쟁 이야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일으켰는지 빠르고 재밌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역시 결론부터 알아가 볼까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서 같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외국의 전쟁이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왜 시작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베트남의 역사를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재밌거든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으로 가보시죠. 때는 1884년이었어요. 이때 베트남 땅의 주인은 아쉽게도 베트남 국민들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1884년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프랑스는 이 나치 독일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그 힘을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베트남 식민지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나라도 지키기 바쁜데 프랑스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 베트남 식민지는 거의 뭐 지킬 생각을 못 하겠죠. 자, 이때 프랑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베트남을 점령해버리는 나라가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미국? 아니고요. 같은 팀이었잖아요. 나치 독일 여기도 아닙니다.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프랑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베트남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 사람들도 참지 않아요. 한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베트남 독립 동맹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되었던 베트남인이 바로 그 유명한 호찌민이었어요. 호치민은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일본에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졌잖아요. 핵폭탄 맞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이 베트남에서도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치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베트남의 북쪽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정부를 선포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등장을 하냐? 프랑스가 또 등장을 해요. 프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 베트남, 원래 우리 프랑스 식민지였잖아. 한 번 식민지는 영원한 식민지 아니야? 우리 프랑스가 다시 너네 베트남 지배할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요. 실제로 프랑스군이 베트남을 또 침공합니다. 이게 이제 1946년의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호치민의 베트남군은 당연히 프랑스와의 정면 승부에서는 상대가 안 됐어요. 프랑스가 온갖 고급 무기들을 다 들고 왔기 때문에 베트남 정규군은 패배를 하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죠. 하지만 이때부터 베트남 군대의 진짜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산속에서의 베트남 군대가 게릴라전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군은 막 갑자기 산의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오는 이 베트남군에게 큰 피해를 입고요. 결국 1954년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프랑스군은 그래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 라면서 이 프랑스는 베트남에게서 아예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은 마치 우리나라가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베트남도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분단이 돼요. 이때 북베트남에서는 호찌민 정부가 통치하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오고요. 남베트남에서는 바오다이 정부라는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남베트남, 북베트남 정부가 따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2년 뒤인 1956년에 베트남
총선거를 해가지고 아예 나라 둘로 나뉘지 말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2년 뒤에는 하나의 베트남 정부가 들어설 운명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 미국이 등장을 해요. 미국은 이 공산주의가 퍼지는 거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였던 남베트남을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남베트남의 바오다이 정부가 너무 무능력해요. 그래서 예정대로 이 통합선거가 베트남에서 치러진다면 독립 영웅이었던 호치민이 당연히 베트남 지도자에 당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인즉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주의 세상이 돼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남베트남에 아주 강력한 반공 정부를 세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응오딘지엠 정부였어요. 네,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 정부였죠. 그래서 1955년에 남베트남만의 정부, 정확히는 베트남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남베트남에는 응오딘지엠 정부가 들어섰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응오딘지엠 정부마저도 너무 무능력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 막 돈을 지원해주면은 이걸 남베트남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막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썼고요. 또 베트남의 80%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 응오딘지엠 본인이 가톨릭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교 신자까지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막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응오딘지엠의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불어났고요. 결국 1960년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신 이름일 거예요. 바로 베트콩입니다. 네, 베트콩은 이 남베트남에서 등장한 일종의 반정부 단체였고 그 베트콩 세력의 중심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콩은 남베트남에서 탄생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북베트남의 이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 단체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점점 조마조마했어요. 계속 남베트남 정부는 뭔가 무능력한 사람들만 나오지 북베트남의 세력이 점점 커지지. 그래서 미국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미국이 그냥 아예 베트남에 개입을 해야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무리 뭐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이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제 공격을. 그래서 일명 통킨만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약간의 조작을 합니다. 이 통킨만 사건은 1964년 미국의 군함이 통킨만의 해상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 사건을 조작해내서 야, 너네 북베트남이 우리 미국을 공격했어. 그럼 너랑 나랑 이제 전쟁이야. 라며 미국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베트남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965년부터 미국은 남베트남에 미군을 파견했고요. 1965년 18만 명의 미군이 투입되고 최대치로 늘어났을 때는 54만 명까지 이 베트남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은 북베트남이랑도 전쟁을 했지만 남베트남의 베트콩들과의 게릴라전에서도 싸웠어요. 미국은 이때도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 베트남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역시 게릴라전, 산속에서의 공격에 석수부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죠. 바로 공중전이었어요. 근데 뭐 베트남 군대 공격하겠다고 산속에서 헬기를 띄우면은 워낙 베트남의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니까 하늘에서 보면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 공격이라든지 지원 사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없애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엽제라고 하는 일종의 식물을 죽이는 약제를 하늘에서 수천 리터를 뿌려버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무만 죽은 게 아니라 인간도 후유증이 있었어요. 뭐 폐암, 후두암 이런 암과 같은 후유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베트남 전쟁은 계속되었고요. 때는 1968년에 북베트남이 이번에는 미국을 상대로 총공세를 한번 펼쳐봐요. 미군에게 꽤 피해를 입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베트남군도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만 더 하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때 미국에서 반전 여론,
즉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요. 베트남 전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니까 결국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중단하고요.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사실상 북베트남이 미국을 이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요. 북베트남은 결국 몇 년 뒤인 1975년에 남베트남 정부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전체를 통일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죠.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 전쟁, 그리고 베트남이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인 이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 베트남 전쟁에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약 30만 명 정도를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억 속에 이 베트남 전쟁이 물론 외국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 전쟁의 이야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도 많은 걸 알아갔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